소상공인 여러분의 힘이 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오늘 11월 5일은 소상공인의 날입니다. 소상공인들께는 축제와 같은 하루가 되어야 할 오늘, 그렇지 못하는 현실에 가슴이 아픕니다. 사상 유례없는 코로나19의 장기화 사태를 겪으면서 전국의 소상공인들께서 큰 희생을 치렀습니다. 그 고통을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한 분 한 분 절박한 사연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흘리신 눈물의 무거움을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70% 이상의 백신 접종률을 바탕으로 일상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지만 현장에는 어제보다 나은 오늘, 내일에 대한 희망과 함께 더 큰 위기에 대한 불안감, 긴장감도 느껴집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게의 문을 열고 안도의 한숨으로 장사를 마감한다는 어느 식당 주인이나 주머니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여러분께 더 이상 희망 고문 같은 말잔치는 의미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할 수 있는 일이라도 당장 하라는 호통이 귓가에 맴돕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 정부의 방역 지침을 충실히 따른 자영업 소상공인들에게 정부 차원의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 이는 국가의 의무이자 주권자에 대한 예의입니다. 위기 극복의 동력이기도 합니다.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하겠습니다. 우선 손실보상 문제부터 바로 잡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을 높여야 하고 실제 피해가 있었지만 행정명령을 받지 않아 선별 지원에서 제외된 분들에 대한 보상도 이뤄져야 합니다. 지난 10월 26일 문재인 대통령님을 뵙고 하한액 상향과 보상액 증액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당에는 손실보상 제외 대상자들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포함하여 전 국민의 삶을 보살피고 경제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재난지원금의 추가 지급 적극 추진을 당부했습니다. 민생우선주의는 저의 정치 신념입니다. 재정당국의 반대가 예상되지만 정치의 유불리를 따지며 쉽게 물러서거나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정치는 존재 가치가 없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함께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는 숱한 국난의 위기를 겪어왔습니다. 위기 때마다 빛났던 함께의 정신과 경험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우리가 함께했기 때문에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고 지금의 선진국 대한민국도 가능했습니다. 공동체를 위한 소상공인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에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여러분께 힘이 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스북을 리제명의 외자서전 에피소드 6번째 13살 목걸이 공장 12시간의 노동 초등학교를 졸업한 직후 3년 전 앞서 성남으로 올라간 아버지를 따라 나머지 가족도 모두 상경했다. 1976년 2월이었다. 당시 성남은 서울의 빈민가와 판자촌 철거로 떠밀린 주민들이 모여 살던 도시였다. 우리 가족은 화전민의 소깃집에서 성남 상대원동 꼭대기 월세집으로 옮겨갔다. 이사할 때는 손에 들린 짐은 책가방이 아니라 철제 군용 탄통이었다. 탄통 안에는 몽키 스패너와 펜치, 니퍼가 담겨 있었다. 자전거를 수리하기 위한 도구와 부품들이었다. 당시 나는 자전거 수리에는 독가 있었다. 자전거를 보면 지금도 가슴이 설렌다. 사람 힘만으로도 굴러가는 그 얇고 둥근 2개의 바퀴라니. 페달을 밟으면 세상이 내 안으로 흘러 들어왔다. 어쨌든 내 출신 성분은 공구로 가득했던 그날의 이삿짐만 보아도 분명했다. 시쳇말로 흙수저도 못 되는 무수저. 당시 중학교도 못 다닐 정도의 집은 흔치 않았지만 우리 집 형편은 그랬다. 더 이상 학교 다닐 일은 없었다. 13살 월세집 뒷골목 주택에서 목걸이를 만드는 가내 공장에 취직했다. 연탄 화덕을 두고 빙 둘러앉아 염산을 묻힌 목걸이 재료를 연탄불 위에서 끓는 납그릇에 담가 납땜하는 일이었다. 종일 연탄가스와 기화된 납증기를 마셔야 했는데 그러면 얼굴이 달아오르고 속옷이 흠뻑 젖었다. 늘 머리가 띵하고 어질어질했는데 그때는 그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유해물질인지 알지 못했다. 월급은 3,000원, 쌀 한 갈 많이 값이 조금 안 됐다. 얼마 후엔 월급 10,000원을 준다는 두 번째 목걸이 공장으로 옮겼다. 맞은편 창곡동으로 약 3에서 4km를 걸어 출퇴근했는데 작업 환경은 더 나빴다. 하지만 10,000원이 어딘가. 아침 8시 30분에 출근해 밤 9시까지 하루 12시간을 일했다.
일이 밀리면 더 늦기도 했다. 퇴근길 9시 25분이면 전파사에서 흘러나오던 내 마음은 호수요로 시작하는 가곡이 지금도 귀에 들린다. 점심은 엄마가 싸준 도시락을 먹었고 집에 와서 늦은 저녁을 먹었다. 파김치가 되어 귀가하면 엄마가 밥상을 내왔다. 엄마는 밥그릇에 얼굴을 묻고 허겁지겁 밥을 먹는 나를 말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힘들었던가? 나는 자기 연민에 빠질 틈이 없었다. 시장통 공중 화장실을 청소하고 휴지를 팔고 소변 10원, 대변 20원 이용료를 받던 어머니와 여동생이 더 아팠다. 맞다.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해주던 엄마는 그런 일을 했다. 엄마는 잠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어 끼니도 화장실 앞에서 때웠다. 집에서는 시멘트 포대를 털어 봉투를 접어 팔았다. 그런 엄마가 가여웠고 그런 엄마를 조금이라도 더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 안달했다. 열악하다는 말도 사치스럽던 공장, 장시간의 노동, 내 마음 아픈 구석이던 엄마와 동생들, 그 시절의 풍경과 그 구석구석의 냄새는 내 뼈에 새겨져 있다. 그런 건 세월이 흐른다고 지워지지 않는다. 잊히지 않는 아니 기억하려 애쓰는 삶의 경험 때문에 가진 게 없는 이들에게 이 세상이 얼마나 가혹할 수 있는지 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수많은 누군가의 사연을 들으면 한없이 조급해지는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덜 가진 사람, 사회적 약자에게 우리 사회는 따뜻한 울타리가 되어주어야 한다. 그런 이들을 아끼고 보살피는 공동체여야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정글이나 헬 조선이 아닌 행복한 보금자리일 수 있다.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일, 하고 있는 일 모두 그 연장선에 있다. 그 일들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어서 치열할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도 없다.